안녕하세요. 실버 프렌즈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무릎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거나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더 아프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증상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무릎 관절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만 봐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만큼 무릎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관절입니다. 평생 내 다리로 걷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무릎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평생 걷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보통 3,000걸음에서 5,000걸음 정도 걷는다고 하면 80년을 살면서 약 지구를 3바퀴 반 정도 도는 거리를 걷는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 무릎이 온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어요. 걸을 때는 체중의 2-3배,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4-5배까지 무릎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해요. 60kg인 분이라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300kg의 무게가 실리는 셈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무릎이 매일매일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소중한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이 왜 아플까요? 사실 원인은 하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연골의 마모예요. 무릎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 같은 역할을 하죠.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줘요. 그런데 이 연골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닳아 없어져요. 마치 오래 쓴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육의 약화예요. 무릎 주변에는 정말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무릎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연골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염증이에요. 관절 안에는 혈액이라는 기름 같은 액체가 있어요. 이게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염증이 생기면 이 혈액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노년층의 대표 질환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벌어지는 일들.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되실까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네 하고 참으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지는 거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걷기 대신 차를 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주일에도 상당한 양의 근육이 사라져요. 근육이 줄어들면 무릎이 더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또 더 아프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무릎 때문에 걷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더 심각한 건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걷기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걷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또 사회 활동도 줄어들면서 우울증까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무릎 건강은 단순한 통증 관리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3. 무릎을 지키는 생활 습관. 그럼 어떻게 해야 무릎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체중 관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체중 1kg가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3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5kg만 살이 쪄도 무릎에는 15에서 20kg의 추가 부담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5kg만 빼도 무릎 부담을 15에서 20kg 덜어주는 셈이죠. 그런데 체중을 갑자기 많이 빼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올바른 운동이에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해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수영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체중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실내 자전거나 물속에서 걷기가 좋아요. 평지에서 가벼운 걷기도 좋아요. 하지만 경사가 심한 곳이나 계단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자세들도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양반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실에서도 양변기를 사용하시고 바닥에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하세요. 세 번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에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간단한 운동 하나 알려드릴 거.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5초 동안 버티는 거예요. 이때 무릎에 힘을 꽉 주시고요. 이걸 10번씩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시면 근력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4. 무릎에 좋은 음식들. 무릎 건강에는 영양소도 정말 중요해요. 첫째, 칼슘이에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기본 영양소죠. 멸치, 두부, 우유, 치즈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하루에 우유 한 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요. 둘째, 비타민 D예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버섯, 연어,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받으시면 좋아요.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아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는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넷째, 단백질이에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닭가슴살, 콩, 두부 같은 것들이 좋고요. 미국 의학저널 JAMA에서도 단백질과 오메가3 섭취가 염증 완화와 관절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건강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5.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특히 밤에도 아프거나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더욱 빨리 가셔야 하고요. 병원에서는 X-ray나 MRI 검사를 통해 관절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초기라면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도 충분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무릎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봤어요. 무릎은 정말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보물 같은 관절이에요. 평생 내 다리로 걷고 계단도 오르고 여행도 다니고 이 모든 꿈들이 건강한 무릎에서 시작되거든요. 아직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오늘부터라도 무릎을 아끼는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체중을 조금씩 줄이고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하고 영양소를 챙기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도 받으시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 할머니도 90세까지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다리가 건강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였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90세, 100세까지 건강한 다리로 걸으실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무릎 건강에 대한 여러분만의 관리법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한 100세를 준비해봐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